윤성진 님이 조금 전에 10개월 아기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육아하면서 TV는 못 켜고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아침의 시작은 성공예감 이디오입니다. 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덕분에 엄마도 경제 공부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급여액이 2.1% 오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또 조건까지 또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게 있거든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또 들어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이 오르죠? 네, 2.1%? 맞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건데요.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의 70% 이하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다 보니까 네. 바로 요 70% 구간이 어디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선정 기준액인 거고요. 올해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로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 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인 가구의 소득이랑 재산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다 보니까 70%의 구간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대상 범위도 현실화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올해 단독 가구 어르신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받게 되시는 거고요. 네. 전년도랑 비교하면 7,19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합쳐서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으시는 건데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11,520원 인상됐습니다. 또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고 물론 많이 받으십니다만 네. 이른바 소득 하위 70%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기초연금 받는 대상은 정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그냥 어르신들이 버시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도 당연히 합치고요. 네. 이 실제 소득에다가 갖고 계신 집이나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가 되니까요. 평소에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재산 기준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예금이랑 적금, 주식 같은 거 금융 상품 굴리고 계시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있을 거고요. 또 배당 소득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포함. 그리고 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 중요한데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갖고 계시다면 그 차량의 가액 전체가 월소득 환산에 적용이 돼서 기초연금 받는 게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역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재산으로도 포함이 되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또 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보면 월 468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어르신, 또 연봉 9천만 원까지 버는 맞벌이 어르신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각종 공제의 영향이 좀 큽니다. 공제요. 네,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할 때 버는 돈이랑 재산을 그냥 100% 다 잡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주고 저것도 빼주고 좀 많이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단 기본 공제로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요. 그리고 116만 원 빼고 나서 남은 금액에서도 추가로 30%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라고 하더라도 네. 계산상으로는 소득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으로 봤을 때 거주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는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거에 필요한 금액을 빼준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도 공제를 해주고 재산도 공제를 해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다 빼다 보면은 실제로는 꽤 큰 소득이랑 꽤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소득 인정액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버는 사람도 받는단 말이야? 할 정도로 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집니다.
야, 그렇다 보니까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소득이나 재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게 아무래도 나라 재정을 좀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100% 세금으로 나라 돈으로 지급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공제 혜택 이것저것 빼다 보면은 꽤 많은 분들, 그러니까 소위 좀 넉넉하게 사는 분들까지도 이 세금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보태는 게 맞는 거냐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초연금 받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기초연금을 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세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곳간이 좀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빈곤층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복지부 역시 이거 심각성을 알고는 있어서 제도 개선 논의하겠다라고 입장 밝힌 상황입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또 선거 때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또 공약이 네. 정치인들에게서 또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죠. 네.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불리하다라는 어르신들의 불만도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약 52만 5천 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이 크게는 최대 50%나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에 따른 요 조치인 건데요. 내가 젊어서 열심히 국민연금 부었더니만 아니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러면서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만 손해본다라고 요것도 계속되고 있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계제도 손질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성실하게 많이 부은 사람이 왜 또 손해를 봐야 하느냐. 억울하죠. 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또 일부 금액이 줄어요? 네, 맞아요. 요거는 특히나 최근에 화두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부부 감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 가구랑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을 한다라는 취지인 건데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씩을 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따로 받으실 때보다 합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데 자, 문제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적게 받아야 돼? 억울해라고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위장 이혼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늘었대요. 아니 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분양이라든지 네. 다주택자 되지 않으려고 혼인신고를 아예 안 미루고 네. 오히려 이제 노령층에서는 위장 이혼을 해요. 맞아요. 기초연금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거라서 정부가 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는 20% 감액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2027년도까지는 15%, 2030년까지는 10%까지 낮추는 방안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 분양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이 살지 않는 사람 위장 전입 시켜갖고 가구수 늘려가지고 분양 그쵸. 받을 때 이제 청약점수 맞아요.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막 탈락시키기도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고령자분들 위장 이혼을 해놓고 기초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는 없고. 네, 그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정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장 이혼까지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감액하는 비중을 좀 낮추겠다. 낮추겠습니다. 감액을 덜 하겠습니다라고 그 입장을 방향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또 이게 그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이긴 한데 또 재원은 또 한정적이고 맞아요. 빠르게 돈은 또 고갈돼 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감액을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쵸. 또 한쪽에선 불만이 나오고. 그렇죠. 일단 뭐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겠죠. 맞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 이거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신청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아, 가만히 네. 있는다고 주는 거 아니고. 맞아요. 요거를 이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고 그냥 내가 나이 들면 받는 거 아니었어?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8월생이시다. 그러면 만 65세 생일
생일 8월 전, 한 달 전이니까 7월부터 어허.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나는 인터넷 좀 익숙해, 뭐 신청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라고 하시면은 복지로 사이트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뭐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번호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가 1355번입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요? 맞아요. 이게 직원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요거 접수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나는 찾아갈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드네라고 이거는 이제 하시면.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분들 중심으로. 맞아요. 네. 네, 뭐 이렇게 함부로 인력이 신청하시면 안 한계가 되고요. 있으니까. 네, 요거는 그래도 꼭 신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는 1355번, 1355번이요. 그리고 아까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0195님이 패널분 정말 똑부러지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활력소가 되겠네요.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시가요 1% 이상